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식으로 오늘 이슈이시다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2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전미 총기협회 NRA 연례 총회에 예고한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NRA 연례 행사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논란 끝에 결국 불참을 결정한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와는 달리 대통령은 당당히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지에 관한 소신을 밝히는 연설을 해 우파에게는 찬사를, 좌파들에게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총을 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기본 명제를 잘 알고 있기에 좌파들이 총기 사건만 터지면 난리치는 논리를 바로 논파해버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텍사스 총기 사건으로 21명으로 죽었지만 지난 휴일 동안 시카고에서는 각종 총기 사건으로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좌파의 성지 시카고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기 범죄로 죽어나가는지, 오늘날 총기 사건들의 본질이 뭔지, 왜 모든 걸 일반화해서 총이 문제다, 텍사스 우파가 문제다 이런 논리로 귀결시키는지 좌파들의 이중성은 정말 따져봐야 합니다. 이날 휴스턴의 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NRA 산하 로비 기구인 NRA 입법조치협회, 즉 ILA의 연례 리더십 포럼이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총기 규제 개혁론자와 민주당 떨거지들은 현 시점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롭 초등학교 참사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지만 NRA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 기조연설자로 나와서 이번 참사를 일으킨 범인 같은 악의 존재가 시민들을 무장시켜야 할 이유라며 총기 옹호론을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은 바로 총기로 무장해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미국의 건국 이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억 정의 불법 총기와 이미 판매된 총기들이 범죄자들과 사이코들에게 이미 들어갔을 텐데 선량한 국민들이 총기 소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면 좌파 정권 하에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그 능력이 나날이 퇴색되는 공권력에 우리 목숨 맡기라는 건지, 그런 무능한 공권력보다 나의 리볼버, 나의 샷건이 훨씬 효율적으로 나와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보수 우파들의 논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입니다.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400억 달러가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세상의 악의 존재는 법을 지키는 시민을 무장 해제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악의 존재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무장해야 할 최고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400억 달러, 그러니까 50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바이든이 코땡 사태 동안 뿌려댔던 4, 5조 달러의 돈이 얼마나 천문학적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 돈이면 미국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총기 문제, 그게 아니라 암이나 빈민 문제, 기아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돈입니다. 400억 달러로 경찰력 강화하고 부족한 교도소 짓고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썼다면 미국의 역사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연설에서 좌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총기 규제 정책들은 이미 발생한 공포를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와 정부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단결해 학교를 강화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학교에 무장경찰 등이 상시 학교를 지켜야 하고 고도에 훈련된 교사가 안전하고 신중하게 은폐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해도 너무한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다 잡았던 힐러리 클린턴을 놓치게 생겼습니다. 듀럼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와 FBI의 증언으로 힐러리의 변호사 서스만을 재판에서 몰아세운 게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좌편향 배심원단이 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정말 미국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난 셈인데요. 배심원단 중 힐러리에게 정치 헌금까지 바쳤던 힐러리빠 3명이 섞여 있었는데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탄식이 터져 나왔었고요. 그래도 완벽한 기소 내용과 증거로 양심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연히 말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좌파들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자 뉴스 내용 보면요. 3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힐러리 변호사 마이클 서스만에 대한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스만은 당시 클린턴 선거 캠프의 대변인인 퍼킨스 코이 법률 회사의 파트너로서 자신이 스스로 FBI에 왔다고 말했으며
선거 캠페인과 러시아 유착설과 관련된 기술산업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힐러리와의 관계도 숨겼는데 이들 중 적어도 하나에게 그는 비용을 청구했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심원단은 듀럼 특검이 서스먼에 대한 유죄를 결정적으로 증명할 물증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네들이 뭐라고 그런 판결을 합니까? 그리고 서스먼 변호사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할 만한 점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아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꼴입니다. 아니 고양이도 다 썩은 생선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 한숨만 나온 재판 결과였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모략이자 사기범죄라는 내용의 존 듀럼 특별검사의 수사 결론이 점차 신빙성을 더해가며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좌파 매체 CNN마저 서스먼의 위증이 FBI 요원의 증언으로 증명됐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서스먼 측이 재판 자체를 무효화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절박함에 벌였던 재판 무효화 시도도 재판정의 판단으로 무의로 그쳤던 바 있습니다. 듀럼 특검팀은 5월 16일부터 워싱턴 DC 연방지법에서 재판을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민주당이 90% 이상 지지받는 워싱턴 DC 지법에서 배심원 판결 재판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었다고 봅니다. 또 대배심원 선별 작업에서 듀럼 특검 측이 너무 자신만만했다거나 배심원단의 좌파 전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중 네 번째 배심원은 좌파 중의 좌파 알렉산드라 오커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을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었고 또 다른 배심원은 그 자식이 피고인 서스먼의 변호사 자제와 같은 고등학교 스포츠팀에서 동고동락한 사이였답니다. 재판을 이끈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 판사도 1990년대 서스먼과 함께 법무부에 근무했던 안면 있는 전문인이었다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존 듀럼 특별검사팀은 클린턴 기부자 한 명을 거부했는데 그 남성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공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쿠퍼 판사가 문제의 클린턴 지지자가 편파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표현했다면서 검사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편파 재판이며 미리 짜여져 있던 각본이라고 확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듀럼 특검이 이 재판에 이기면 힐러리의 생명도 소멸될 만큼 대단한 이슈였는데 2주 전 FBI의 결정적 증언이 나온 후에도 힐러리가 그토록 태연했던 게 이런 이유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힐러리 클린턴 역시 클래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유윈입니다요. 듀럼 특별검사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인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듀럼 특검은 배심원단 니네들이 그따구로 판결했지만 우리 특검팀은 이번 수사로 진실과 정의를 찾아낸 게 확실하다라고 돌려까기 한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듀럼 특검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스먼은 놓쳤고 이고르 단첸코의 재판이 남아있는데요. 이 인간의 재판은 11월 11일 시작됩니다. 단첸코 역시 FBI에 대한 위증죄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도시의 존재에 관한 거짓말을 한 혐의인데 이 재판에서 러시아 스캔들은 다시 한번 그 진위, 뻥이었던 게 뻔하지만 한바탕 공식적으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모두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예언처럼 말했듯 바이든이 들어서 미국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유일한 희망은 바이든 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복귀하는 겁니다. 낙태 논란, 총기 문제, 기타 등등으로 발악을 하지만 바이든 좌파 정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좌파 언론이 난리를 쳐도 여명이 트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슈 시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